안녕하세요. 가정쌤이에요. 4월 14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과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과 가족의 이해 첫 번째로 가족의 개념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1학년 때도 기술가정 수업을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이번 3학년 때도 가정쌤이랑 같이 기술가정 수업을 재밌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수업은 이러한 수업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가정교과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수업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예고를 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가정교과를 배워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거 왜 해야지? 귀찮은데? 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교과는 수능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걸쳐서 교육과정 안에 들어와 있죠. 왜 그럴까요? 가정교과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가정교과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첫 번째, 인간 발달과 가족, 두 번째, 자원 관리와 자립, 세 번째, 가정 생활과 안전 영역인데요. 첫 번째로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학습했을 청소년의 이해 단원이 있어요. 청소년이란 무엇인가?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나아가서 나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을 거예요. 두 번째, 가족의 이해 단원에서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건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건강한 가정 안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자원 관리와 자립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시간 관리, 그다음에 소비 생활, 여러 가지 자원 관리, 그다음에 생애 설계 같은 것들을 학습하고요. 더 나은 개인과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그다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애 설계와 진로 탐색을 하면서 나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생활과 안전에서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개인이 기본 생활 수행 능력을 길러줘요.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움을 주죠. 더불어서 안전하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학습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가정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연계해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생활성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기를 대비하면서 나 스스로 나의 삶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 설명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마음이 다른 데가 있지 않고 가정 수업을 하면서 나의 삶과 연결지어서 계속 수업에 참여한다면 아마 나중에 나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 듯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3학년 때 가정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요.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족의 이해, 두 번째 가정 생활과 안전, 세 번째 가족 친화와 생애 설계 단원입니다. 중요한 평가 계획을 설명할게요. 우선 기술과정 교과는 지필평가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과정중심평가 100%로 이루어지고요. 쉽게 생각하면 수행평가 100%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태도라든지
과제물들,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 수업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평가 계획입니다.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50%라고 써 있는 이유는 기술, 가정, 교과가 합쳐서 100%가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1학기에는 가족관계 컨설팅, 100% 분양에 도전하라, 성장 포트폴리오, 2학기에는 감사를 담은 양말 인형 만들기, FAT 활동, 성장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자, 여기서 성장 포트폴리오가 뭐냐? 우리는 지필고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심 평가 과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수업 시간마다 보여주는 태도라든지 과제물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되는 거고요. 온라인 계약 수업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과제나 퀴즈가 매 시간마다 나갈 거예요. 그것을 꼭 확인하고 제출 완료한 다음에 선생님이 확인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출결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꼭 놓치지 말고 제출 확인하는 것까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가정 시간에 필요한 주기문은 뭐다? 첫 번째, 나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마음가짐과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자신감과 끈기. 자, 세 번째, 클리어 파일은 등교를 하면 준비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의 이해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교과서 목차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가족의 이해 단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 내용이고요. 가족의 이해 대단원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한 가정, 중단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가족의 의미,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영화 포스터를 하나 볼 건데요. 원더, 두근두근 내 인생, 집으로, My Sister's Keeper 영화 포스터를 준비해 봤어요. 혹시 본 영화가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TV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살림하는 남자들,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내의 말. 아까 보았던 영화들과 TV 예능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가족인데요.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문화 콘텐츠들 중 대다수가 가족 관련입니다. 영화, 드라마,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예능 프로그램들까지 가족이라는 주제를 아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물음표를 생각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배움 질문입니다. 첫 번째, 가족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가족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이 중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과제, 구글 링크에다가 아마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강의를 시청하고 난 다음에 과제 링크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가족에 대해 배워야 할까요? 사실 가족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내 곁에 존재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에 대해 배워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가족이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공기처럼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 가족 구성원들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금이 가기도 하는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가족은 개인을 만들어내는 집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집단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족은요,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다리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가족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안의 개인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또 개인과 가족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건강한 사회, 국가, 학교에서 생활하고 싶다면 바로 우리의 가족도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개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족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가구, 가족을 비교해 볼 건데요. 가정은 한 가족을 단위로 해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또는 그들이 그 생활을 같이 하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구란 정책을 결정하거나 통계를 낼 때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1인이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행위 등을 같이 영위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1인 가구다, 2인 가구다, 3인 가구다, 4인 가구다 이런 식으로 많이 뉴스에 나오죠. 마지막으로 가족. 가족은 어떻게 보면 가정, 가구 이 모두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가족의 개념은요. 애정과 유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아빠, 엄마, 언니, 나, 동생, 그 이모, 고모, 숙부 이러한 구성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은 엄마, 아빠, 언니, 나, 동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의 가족이지만요. 가정이나 가구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가정이나 가구의 범주에는 아빠, 엄마, 언니, 나, 동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언니가 이제 대학에 가서 독립을 해서 자취를 하게 된다면 언니는 1인 가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아빠, 엄마, 나, 동생은 4인 가구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가정, 가구, 가족 이렇게 세 가지 개념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해가 잘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된 학생은 선생님한테 그 오픈 채팅방 있죠? 거기에다가 질의응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가족의 의미 또는 개념은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같이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라 하면 일정한 틀이 있었어요. 무슨 틀이었냐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여서 또는 선을 보아서 혼인을 해요. 그리고 반드시 혼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아이의 수도 한 명이 아니고요. 2명 이상이어야 됐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가족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2명 이상 낳아야 됐었다예요. 그랬더니만 예전에는 그런 가족의 수가 많았었어요. 하지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나고 교육 수준도 늘어나고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족의 형태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의 의미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구나 라는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가족의 의미, 개념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또 다른 가족의 형태들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과거의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죠. 부모와 자녀가 둘인 핵가족이 있고요. 현재도 많이 존재하긴 해요. 또 부모와 자녀가 하나인 핵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 없이 부부만 생활하는 딩크족, 우리나라 말로는 무자녀 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의지하며 같이 생활하는 공유 가족의 형태도 있어요. 공유 가족이 뭐냐? 자, 대표적으로 어느 가족 영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건 2018년도에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입니다. 감독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고요. 이 영화는요, 가족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공유 가족의 대표적인 사례죠. 이 외에도 요즘에 동상이몽2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는 가족인데요. 입양 가족도 있어요. 진태현, 박시은 배우의 이 입양 가족의 모습은요. 입양 가족도 어느 가족처럼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과제를 또 하나 소개할게요. 선생님이 언급한 다양한 가족의 유형 이외에 교과서 13쪽에 보면 또 다른 가족의 형태 5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 과제 링크 설문에다가 적고요. 그리고 또 그것 이외에 존재하고 있는 가족의 형태를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적고, 그것이 아니라면 미래에 새롭게 존재할 만한 가족의 형태 한 가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꼭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의 가족의 유형을 모두 가족이라 인정을 하려면 개념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개념을 바꾸는데 가족에 보이는 형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주고받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집중해서 가족을 새로이 정의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는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집단만을 가족이라고 인정을 했다면 이제는 바뀐 거죠. 서로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애정과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유대감을 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시적으로 사랑했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애정과 유대감을 가지는 공동생활하는 집단을 가족이라고 새로이 정의하고 있어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의미가 이렇게 변화했듯이 미래에도 사회가 변화해서 또다시 가족의 의미가 정의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가족의 유형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가족의 유형을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이것 또한 과제 링크에다가 선생님이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응답을 보고 다음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해줄게요. 네, 오늘 수업은 가족의 의미, 개념에 대한 수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족이 해야 되는 기능, 가족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에 대한 수업을 할 건데 교과서는 12쪽 내용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해서 제가 과제로 넣었어요. 건강한 사회가 가져야 할 특성에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존중, 정의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건강한 가족 또는 가족이 가져야 할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인정, 사랑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요. 과제에다 넣어놨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수업을 한 다음에 이걸 반영을 해서 다음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꼭 기입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학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고요. 과제 꼭 제출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